안녕하세요, 거치함입니다. 자, 본격적인 4월달이 시작이 되었죠. 제가 3월달부터 다시 대학원을 다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말 영상을 금요일 저녁에 몰아서 촬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오늘 영상까지만 업로드하고 내일 하루 건너뛰고 다시 월요일부터 영상을 업로드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6월달까지는 가급적이면 주말 영상도 계속 올리겠지만 이번 주처럼 조금씩 힘든 시간이 있다면 일요일 영상을 한 번씩 건너뛴다고 해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번 주에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이걸 활용해서 다음 주에도 같이 매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매수 패턴을 보면서 어떤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평일보다는 이 수급을 통한 매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을 살펴보면, 자, 첫 번째로 클래시스. 이 종목이 무려 6,700억 규모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 뒤를 이어서 LNF하고 삼성 SDI, 네이버, S51, 대한항공, 이런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차례대로 매수했어요. 자, 그런데 금액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클래시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했었던 LNF보다 무려 10배 가까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블록딜을 한번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수급을 보면 이때 3월 31일 목요일날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가 잡혔어요. 자, 그런데 블록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크게 잡힌 그 당일날 기관 쪽에서도 매도 물량이 크게 잡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살펴보면 크게 매도했던 주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재료를 살펴보니까 지난 1월 초에 글로벌 사모펀드 운영사인 베인캐피탈에서 최대 지주를 포함한 특수 관계자의 보유 지분 약 60%를 매수하는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3월 31일 날 이러한 내용이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되었고, 그 물량이 3월 31일 날 잡혔다, 그렇게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어떤 재료에 의해서 그날 갑작스럽게 매수한 것은 아니고 이미 사전에 어떤 협의가 있었고 그게 3월 31일 날 진행이 되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이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범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앞으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충분한 재료가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 이 기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병원용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특히 피부과 쪽으로 특화된 장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미용 쪽에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 미용 쪽에 주목을 하고 있냐면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정이 된다 라는 기사를 모두 보셨을 거예요. 그때 어떤 흐름이 있었죠? 바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었고,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도 지금 여기 보시면 화장품 관련주들, 자, 이치한보는 무려 24%, 그리고 한국화장품은 7%,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도 3%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 내에서도 화장품 관련주가 가장 강세를 보여주었고, 화장품 관련주라는 것은 결국에는 미용과 관련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클래시스도 의료기기 사업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미용과 관련 있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런 면에서는 관련 업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다음 주에 화장품 관련주를 한번 주목을 해볼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리오프닝 관련주 내에서도 가장 흐름이 좋지 못했었고 별다른 상승이 나오지도 못했었던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몇 개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아모레퍼시픽. 자, 이 종목도 한 차례 가는 듯 하다가 다시 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주저앉았었죠. 그런데 어제 강한 상승과 함께 또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코스맥스, 마찬가지죠. 그리고 한국콜마, 마찬가지예요. 또 이차한불, 이 기업은 조금 작은 기업이지만 마찬가지로 많은 거래량이 실리면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반면에 다른 리오프닝 관련주, 하나투어, 여행주죠. 그리고 대한항공, 항공주 대표주예요. 그리고 이어서 면세점 관련주, 호텔신라. 일단은 이 종목도 크게 상승하지 않았죠.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 강원랜드, 마찬가지로 많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항공, 여행, 카지노, 이쪽 업종들은 많은 상승이 나왔다면
반대로 화장품이라든지 조금 전에 보여드린 면세점 관련주, 이쪽은 큰 상승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제 나왔던 내용을 본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마스크 관련해서도 야외에서는 벗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금은 조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코멘트가 있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가 화장품 관련주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강조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닥권 내에서 더 이상 나빠질 수 있다는 그런 재료가 나오지 않고 이제는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실린 시점이라면 우리가 바닥에서 한번 매수해볼 수 있는 관점을 가져보는 것도 유효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제 유독 강세를 보여주었던 화장품 관련주, 저는 다음 주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클래시스였죠. 이 종목도 미용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화장품 외적으로도 미용 관련주들 같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했던 것이 LNF하고 삼성 SDI, 이 두 종목을 가장 많이 매수했어요. 자, 사실 외국인은 3월달부터 2차전지 관련주를 많이 매수했거든요. 그 중심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었다면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삼성 SDI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 내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지금 금요일까지 삼성 SDI의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2차전지 관련주, 저는 여전히 관심을 가져보기 좋은 업종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삼성 SDI는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매수를 보여주었다고는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처음으로 외국인이 발을 담갔기 때문에 이 매수세가 조금 더 이어진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다면, 비교적 외국인은 매수 초입 단계라고 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는 3월 한 달 동안에 다른 업종에 비해서 많은 상승이 나왔었던 대표적인 종목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상승에 대한 차익을 빌미로 다음 주에는 2차전지 쪽에서 외국인이 아니라면 기관 쪽에서도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 중에서 2차전지가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흐름도 나올 수 있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만약에 정말로 이 흐름이 조금 다른 쪽으로 옮겨간다면 저는 어제 상승폭을 봤을 때 리오프닝 관련주들, 단기적으로는 화장품 쪽으로 이 수급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의 포인트는 여전히 2차전지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고요. 만약에 수급이 조금 빠져나간다, 그렇다면 어떤 업종으로 수급이 들어가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면서 새롭게 수급이 옮겨가는 업종이라면 한번 그 업종을 공략해 볼 수 있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LNF하고 삼성 SDI 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LNF 보면 정말 기관과 외국인이 사흘이 멀다하고 매일같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위치를 보더라도 거의 신고가 근처까지 거의 닿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2차전지가 강세를 보여주는 것 같고, 이 흐름이 바로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항상 수급이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듯이 옮겨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염두를 해야 되고, 어떤 쪽으로 옮겨가는지 그걸 포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네이버. 자, 이 종목도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4일 연속으로 들어왔어요. 3월 달에는 그렇게 연속성을 보이진 않았었는데 4월 달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여전히 꾸준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다른 업종들이 3월 중순부터 반등이 나올 때 네이버는 선제적으로 3월 초에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3월 중순부터 이렇게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최근 들어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어쩌면 쉬어가는 구간을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는 수급과 차트의 위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S-오일. 자, 이 종목은 조금 신기한 게, 먼저 수급을 볼게요. 최근에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까지 같이 매수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차트를 볼게요. 자, 차트를 보면 12월 달부터 3월 중순까지 별다른 상승도 없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간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국제유가 관련주들,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주들, 예를 들어 중앙에너비스하고 한국석유, 그리고 GS1, 이런 약간 테마성 있는 업종들은 아마 올 초에 전쟁 이슈와 함께 정말 급등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S-오일은 그 기간 내에 별다른 움직임도 없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테마주가 이렇게 주가가 꺾였을 때 그 시점을 하여금 그제서야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만약에 전쟁 이슈로 해서 유가 관련주를 매수하게 된다면 이제는 테마성 있는 그런 종목보다도 정말 실적을 기반한 종목이 있죠. SOE를 매수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관련주는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또 여섯 번째로 대한항공. 자, 이 종목도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데 금요일 날은 한 차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서 기대감이 실렸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유가가 많이 급등하고 있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음에 따라서 미국에서 역대 최대치로 비축유를 방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금요일날 국제 유가가 무려 7% 가까운 급락이 나왔었죠. 그래서 유가하고 큰 밀접성을 갖고 있는 항공주들, 유가 급락이라는 이슈 때문에 금요일날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매수세와 함께 또 한 차례 상승이 나왔다. 그것도 상승의 하나의 이유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외국인은 이렇게 말씀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기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관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한눈에 확 들어오실 거예요.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NF, 삼성 SDI, 신한지주, 대한항공, 만도 이런 순서대로 매수했고 가장 많이 매수했던 것이 바로 2차원지 관련주 LG 에너지 솔루션과 LNF, 삼성 SDI까지 2차원지 관련주가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물론 금요일날은 한 차례 LG 에너지 솔루션에 하락이 났어요. 그렇지만 과거 매수 폭에 비해서는 이게 연속성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기적인 차익 실현인지 그거는 다음 주에 흐름을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LNF라든지 삼성 SDI 여전히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졌던 만큼 저는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의 가능성 이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지 관련주는 제가 거의 3주 정도 계속 기관과 외국인의 상위 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게 이번 주까지 이어졌던 것 같고 또 이런 흐름이 다음 주에도 이어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신한지주 한번 살펴볼까요? 금융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신한지주가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일단 금융주는 제가 과거에 한 차례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지금의 상승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보다는 대출 완화에 대한 기대감 그게 상승에 한몫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 이슈는 작년 말부터 계속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상승하고는 크게 연관성은 없는 것 같고요. 대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서 그 높아진 금리로 인한 금융주들의 실적 개선 그 부분이 단기간 내에 주가의 상승이 이어졌었던 주된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도 계속 이어지는 만큼 쉽게 주가는 꺾이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을 보면요. 기관과 외국인 조금은 겹치는 업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2차원지 관련주가 겹치는 것 같고 또 항공주였죠. 항공주도 겹치는 것 같고 또 여기 상단에 있는 2차원지를 제외한다면 그 밑에 한번 볼게요. 호텔신라, 하이브 그리고 대한항공까지 약간은 리오프닝 관련 성격을 띠고 있는 업종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차원지 관련주는 지난주 초쯤에 기관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금요일부터였나요? 호텔신라도 보면 금요일날 기관에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고 하이브도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대한항공도 금요일날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금요일날 리오프닝 관련주가 많이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루의 이슈만으로 그냥 상승이 나왔구나 그렇게 끝낼 것이 아니라 어쩌면 2차원지로 재미를 봤던 많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을 거두고 그 자금들이 리오프닝 관련주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두 개가 동시에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리오프닝 관련주가 잠깐 상승이 나오고 여전히 2차원지 쪽으로 강세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솔직하게 정답을 맞출 수가 없는 만큼 이 수급의 변화, 그 변곡점이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도 있는 만큼 다음 주에 수급을 한번 같이 지켜보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론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2차원지가 이제 끝났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면 잠시 쉬어가는 구간, 일부 조정 구간 그런 것들은 항상 발생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다른 업종이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 그걸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어쨌든 이제 시장이 많이 안정화가 되었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4월달에 시작이 되는 만큼
이제는 손실봤던 종목이 있다면 다 수익권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되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